대출 문턱 높아지고 금리 오르자 집값 숨고르기 들어간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공포 분위기를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정부가 대출 규제 문턱을 높이고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가 되었다. 그래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라. 항상 이런 식이야 요즘에. 자,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은행 자체 보고서에는 당장 시스템 위기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 가계부채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부동산 시장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거든요. 중소기업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고려했는데 부동산 빼고는 다 낮추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낮추면 부동산 떡상할 것 같거든, 금리 낮추면. 그래서 F4라 그래요. 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경제부총리라든지 한국은행 총재 네 분이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거기서 계속 야, 우리는 지금 금리를 낮춰야 될 것 같아. 가계대출 연체율도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한국은행.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낮출 건데 이러면 근데 가계부채가 또 늘어날 것 같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해결책을 좀 마련해 줘 보세요 정부가 하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대출을 많이 받을 거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집값도 작아갈 거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라고. 대출 대상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줄이면 돼요. 두 가지를 줄이면 되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도 그나마 좀 방어를 하려면 대출을 100명이면 100명 다 해주다가 뭐 30명만 해준다든가, 또는 한도를 70%까지 해주다가 30%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증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다주택자들은 다시 대출이 안 되게 아예 막아버린다든가,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데 70%가 아니라 30~40%만 해준다든가,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조정지역을 지정하면 되는데 조정지역을 지정했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은행을 압박하는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를 지금 낮추라고, 가상금리를 낮춰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했는데 이걸 좀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한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도 그 다음 카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50년 주담대를 40년으로 바꾸는 것도 한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전세자금 대출도 DSR에 안 넣었던 거를 DSR 넣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던지고 봐가면서 점점점 대출 대상이라든지 대출 규모를 줄이려고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 일환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맞죠?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숨고르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고시할 때는 이렇게 하죠. 최저 몇 프로? 최고 몇 프로? 이렇게 구간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금리가 너무 올라서 난리다라고 할 때는 금리 상단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상단이 7%를 넘었다, 큰일 났다, 대출도 늘어나는데 니네 어떡할 거냐, 연끌족 다 죽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를 쓸 때는 금리 상단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항상 금리 하단과 상단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실제로 상단으로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하단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치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치면 공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단하고 하단이 공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단으로 받으니까 하단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겁주지 말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도 대출금리 때문에 힘들다, 대출금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사들이 더 클릭이 잘 되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신규 지급액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나간 대출들의 평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 안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상단에 하단도 있다. 자, 그래서 숨고르기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추세적으로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전국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7, 8, 9월 달이 비수기잖아요. 비수기라 이게 조금 상승률이 줄어드는 거지 상승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단하긴 이러다. 수능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아파트 매매 임대 시장이 돌아가니까 그때 또 한번 보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